이번엔 국내외 이슈 진단을 통해 시장 흐름을 예측해보는 증시 저격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트리플인베스트 김우식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트리플인베스트에서 이제 와우넷 파트너로 이제 적혀 있는데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에 참 다사다난하고 힘들었었죠. 그렇죠. 많이 힘든 흐름이었고 아마 그 고난이 우리 증시 격언 중에 진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시지 않습니까?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반대로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는 점. 작년에 힘들었던 게 아마 올해의 어떤 약간은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고진감래의 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지난주 시장 특징들도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지금 원래 2023년의 장이 오늘 뭐 아침 10시부터 열리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세상이 천지개벽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지난주에 이어졌던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겠죠. 뭐 온고의 지신이라고 지난주와 작년 이런 흐름을 짚어봐야 올해 시장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죠. 일단 지난주 시장을 보면 좀 많이 좀 아쉬웠어요. 글로벌 증시가 연말 마감은 무난하게 마감했습니다. 특히 이제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시장이 거의 꼴찌 수준에 가깝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쉽지만은 글로벌 증시 전체로 본다 그러면은 좀 안 좋았던 흐름에서 조금은 막판에 약간 들어올리면서 끝난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증시 지난주 보면 또 여전한 경기 침체, 또 중국이 오픈을 한다니까 또 급에 질려가지고 또 빠지기도 했었는데 지난주 주 초반에 그런 흔들림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올라올 때도 반대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 완화되면서 올라왔는데 우선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요건 사실 실업자 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악재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경기 침체, 그다음에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오히려 그걸 호재로 받아들이는데 역시도 지난주 막판에 그걸 또 긴축 강도가 약해질 것이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면을 봤었고 거기다가 실업자 수가 천천히 늘어나는 것 보니까 이렇게 보면 경기가 연착륙할 수도 있겠네. 자, 이런 것도 사실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지난주 후반은 장이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주간에 빅테크주, 기술주가 미국에서 굉장히 지금 급등락을 했었는데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하루에 마이너스 11%까지 급락을 했다가 또 주후반 들어서 플러스 8% 급등하는 등의 상당한 변동성을 보였고 또 애플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기술 빅테크주들이 나스닥 지수의 어떤 저점을 훼손할 정도로 변동성을 꽤 줬다는 것 이런 부분들은 좀 불안했었다라는 그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국내 증시를 보면 많이 아쉬웠습니다. 늘 아쉽다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배당 낙일을 앞둔 이틀 정도, 월화 정도의 흐름 같은 경우는 사실 선방했어요. 이제 왜냐하면 대주주 양도세 관련 어떤 세금을 회피하고자 하는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좀 불안했었는데 오히려 전반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선방을 하면서 연말 기대감을 키웠는데 주 중반 접어들면서 빅테크주들이 미국의 빅테크주가 급락이 나오면서 거기에 휩쓸리면서 물량이 쏟아지는 모습이 나왔었고 지수가 많이 좀 불안했었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나오면서 많이 좀 불안한 모습. 아무래도 배당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배당 투자가 끝났기 때문에 관련 어떤 매물 같은 경우가 금융투자 쪽으로 뭐 1월 한 달간도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 물량이 눌렀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또 빅테크주들이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기술주들 나스닥 쪽 그다음에 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동반해서 흔들리는 모습. 다만 이제 그 좀 우리가 쉬는 동안에 미증시가 1%, 2%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요거는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지난 마지막 목요일 보시면은 중국의 또 게임 관련 한한령 해제 관련 좋은 소식이었거든요. 의미 있는 얘기였는데 그 부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뭐 그것 때문에 게임주가 그 와중에 조금 올랐다는 게 위안 아닌 위안이었다. 한 해를 그렇게 마무리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증시 특징들 전반적으로 확인해봤고요. 이번 주에도 빅 이벤트가 많이 예정돼 있습니다.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 표를 통해서 바로 체크해 보시죠.
자, 먼저 현지 시간 2일에는 한국의 12월 수출입이 발표되고 또 미국과 영국, 중국과 일본이 휴장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3일에는 미국의 12월 S&P 글로벌 PMI가 발표되고요. 일본 증시 하루 더 휴장에 들어가고 4일에는 미국의 12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이 연준위원들의 금리 인상 기조를 확인할 수 있겠고 자, 5일에는 빅 이벤트가 예정돼 있습니다. CES가 8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6일에는 미국의 12월 고용 보고서, 이 고용 시장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이번 주 많은 일정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어떤 일정부터 체크해 볼까요? 네, 연초에는 보통 월 초에는 경제 지표가 원래 발표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관련 경제 지표를 보는 게 중요한데요. 특히 이제 중국의 제조업 PMI 같은 경우도 있고 또 미국 12월 ISM 제조업 지표 이런 것들 A급 지표에 해당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미국의 12월 고용 지표 발표가 중요합니다. 최근의 시장의 흐름을 보면 물론 인플레이션도 중요하고 또 금리 인상 속도 등이 중요한데 이제 한 라운드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상 이런 것들 금리도 중요하겠지만은 다 경기 침체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가 A급 지표든 B급 지표든 C급 지표든 어떤 경제 지표라도 우리는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예민한 구간이니까 요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특히 이번 주는 월 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경제 지표가 많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한 가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은 해석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약간 또 어떤 병곡의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면 그걸 정직하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게 매번 비틀어서 반영이 될 겁니다. 원래 경제 지표는 잘 나오면 좋은 것이고 안 좋게 나오면 악재가 되는데 최근에 금리 인상 때문에 연준의 긴축 때문에 오히려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와야 긴축 속도가 떨어지겠구나 해서 시장에 호재로 반영했는데 이것도 이제는 막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재가 호재로 반영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반대로 뒤집어져 반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아마 각각 다르게 해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 외에 12월 FOMC 회의 의사록이 또 공개가 되니까 연준 위원들이 물론 점도표에 모두 자기의 의견을 찍었지만은 연준에서 전체 분위기가 어땠는가라는 걸 엿볼 수 있겠고 그러면 최근에 2월 금리 인상의 어떤 속도를 보면 25bp 정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도가 확실히 떨어지는 모습은 보이는데 과연 그들의 속내는 무엇일까 좀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또 이제 우리 1월 효과에 대해서 제가 또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1월은 또 정책 모멘텀이나 여러 가지 어떤 또 희망을 안고 우리가 증시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CES 2023 행사가 이제 이번 주에 있는데 물론 이번 행사 가전 박람회에서 가장 우리가 화두로 되는 것은 XR 글라스, XR 헤드셋입니다. AR, VR이 되고 메타버스가 되겠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관련주들 시장이 좋을 땐 좀 바글바글 움직일 수 있습니다만은 재료가 사실 이번 주에 노출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오른 것도 없기 때문에 노출될 것도 없습니다만은 이것도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하는 것은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 달렸다. 만약에 시장 분위기가 좋은 방향으로 가면 관련주들이 긍정적으로 움직일 것이고 분위기가 어두우면 오히려 재료가 노출됐다는 측면이 반영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재료가 반영이 될 것이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도 마찬가지로 해석이 될 것이라는 점은 우리가 유념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민년은 지나가고 어느새 이 개묘년이 찾아왔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차원에서 투자 전략은 올해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예, 지난주도 제가 전체 증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번 주도 한 해가 시작되니까 전체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우선 한 가지만 운만 띄운다면 최근에 이제 워낙에 경제 전망이 안 맞지 않습니까? 연준의 파월 의장도 틀릴 정도니까 그래서 너무 시장 전망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팩트를 보고 올해는 가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짜야 될 것인가에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2023년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는 포인트는 경기 민감 섹터를 언제 잡을 것인가.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기 민감 섹터라 그러면 지금은 안 좋습니다. 대표적인 게 반도체도 안 좋고, 그렇죠. 그리고 철강, 화학 여러 가지 경기 민감 섹터, 건설 등등 모두 안 좋습니다만은 아마 내년에 그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흔히 시장에서 예측하는 시장 전략 전망 중에서 전략 후강이 제일 많죠? 그렇죠. 전략 후강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정강 호약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전략 후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수가 하반기에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 경기 민감 섹터를 하반기에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언제 잡느냐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걸 뒤집어서 보면 지금 경기 민감주가 안 된다 그러면 지금 뭐가 되겠습니까? 개별주예요. 예. 그러니까 개별주를 지금 움직이고 하반기든 언제든 경기 민감주가 움직일 때 갈아탄다는 얘기가 때문에 뭐 전략 후강이든 전강 후약이든 중요한 것은 그러면 경기 민감 섹터를 언제 잡느냐가 2023년에 가장 큰 승부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 민감주를 저한테 언제 잡아요? 그러면 그것도 정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 잡느냐는 몇몇 개 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전망보다는 변수가 중요한데 그 변수는 연준의 긴축 속도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 속도 예. 거기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이게 아마 또 핵심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준의 긴축 속도가 경기 침체가 상반기 좀 심해져서 하반기 들어서 피봇에 가는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약간 부양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가 경기 민감 섹터를 잡는 타이밍이 되겠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전강 후약이다 그다음에 전략 후약이다 이걸 얘기할 수 없는 게 왜 못하냐면 연준의 긴축 정책도 있겠지만은 러시아 전쟁 상황 때문입니다. 예,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장을 전략 후강으로 보는데 러시아 전쟁이 갑자기 푸틴 대통령이 개과천선을 해서 말도 안 되겠지만 예. 개과천선해서 야 내가 잘못했다 우리 뭐 휴전 협상이라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연초에 기사를 보니까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근데 상황을 모르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상반기에 휴전, 종전, 뭐 정전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재건 관련된 어떤 사업이 1천조 사업입니다. 이게 펼쳐진다 그러면은 경기 민감 종목들, 건설, 철강, 화학, 모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변수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경기 민감 섹터를 언제 잡느냐 타이밍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전 이겁니다. 제가 희망을 가지는 것은 2023년 시장 전략과 관련해서 우리 그림을 하나 보시면은 이 그림은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이기도 한데요. 예. 2020년과 2021년, 그다음에 2022년, 23년의 어떤 차트를 보여드리는데 2023년 차트는 지금 없습니다. 이제부터 그려지는 것이고 요걸 보면 그 말씀을 드리죠. 제가 2020년 우리가 시장이 급등이 나왔고 2022년 작년 시장 같은 경우는 얼마나 우리가 고전을 했습니까? 예, 그래서 2020년에 돈 많이 버신 분들은 너무 자만하면 안 됐었고 왜냐하면 그건 내 실력이 아니고 시장 덕분이니까. 그리고 2022년 같은 경우는 전문가든 선수든 펀드 매니저든 아니면 초보분들이든 2022년은 모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022년 시장에서 만약에 많은 어떤 손해를 봤더라도 너무 자괴감을 가지지 말자. 그건 시장의 흐름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내 실력이 나오는 것은 역시 2021년이라든지 시장이 급등 이후에 약간 숨고르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 급락을 했잖아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숨고르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2022년 작년에 저질러 놨던 수많은 여러 가지 악재 문제들 이게 올해 들어서 아마 좀 마무리가 되든지 완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제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은 2023년 올해 시장은 역시 가시밭길이 될 겁니다라고 말씀드리지만은 작년에 지옥길이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하면 아마 꽃길이 될 겁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거죠. 예. 그래서 2023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력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되는 최소한 그 정도의 시장은 될 것이다까지 제가 전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는 참 어려웠지만 그래도 올해는 이 실력에 따라 판가름이 날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고요. 끝으로 투자자분들이 많이 걱정하시고 고민도 많을 것 같은데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예, 당장 1월에 접어들었고 오늘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달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제 우리 생각한다 그러면은 1월 2일 오늘 장이 열리면서 고민하는 것은 과연 1월 효과가 있을 것인가? 1월 효과라는 것은 수급과 정책이 연계된 겁니다. 작년 말 우리 배당 락일 이후부터 해서 어떤 수급이 펼쳐지냐면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세금 때문에 계속 팔다가 배당 락일 이후부터 해서 개인 투자자는 매수에 들어갔고요. 반대로 금융투자, 배당 투자를 10월 중순부터 해서 6조인가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었는데 예년보다 물론 적습니다만은 배당 투자가 끝났기 때문에 대형주에 대한 금융투자의 매도가 1월부터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럼 수급적으로 볼 때 중소형주가 좀 낫지 않겠는가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1월 같은 경우는
정책 모멘텀이 있습니다. 글로벌 예. 각국에서 희망찬 정책을 내놓습니다. 되든 안 되든 무조건 내놓습니다. 뭐 금연한다, 운동한다, 모든 또 희망의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부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련 정책 관련 중소형주들이 돌아가는 게 1월 효과입니다. 문제는 1월 장이 돼야 1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분위기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예. 작년 1월 기억나십니까? 2022년 1월은 지옥과 같았거든요. 첫날부터 1월 2일 첫날부터 오셈 임플란트가 대규모의 횡령 사태가 나오고 예, 그랬었죠. LG 엔솔 관련된 수급 악재가 나오고 거기다가 미국의 빅테크주가 그때부터 급락이 나왔습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일단 모르겠습니다. 뭐 대규모 횡령이나 악재 같은 게 있을지는 모르겠고 나와봐야 되는 것이고 LG 엔솔과 같은 어떤 악재가 있느냐 그건 없어요. 왜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물론 그 수급 악재는 있습니다만은 그건 LG 에너지 솔루션에 해당되는 것이고 1월 27일인가요? 그때부터 보호예수가 풀립니다만은 예. 그건 그 해당 종목에 해당되는 것이지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없고 그리고 빅테크주도 지금 그 당시 1년 전과 비교한다 그러면은 퍼밸류가 테슬라가 70배에서 20배로 떨어졌습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보다 호재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1월 효과는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나마 긍정적이죠. 그런데 첫날 출발 같은 경우도 미증시가 우리 쉬는 동안에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안감은 조금 적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1월 효과 정책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고 특히나 이제 기대감을 가진다 그러면은 중국 관련해서 우리가 기대감을 또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상반기에 개별주 그리고 하반기에 뭐 경기 민감주 그건 모르겠지만은 개별주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 그러면 중국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작년 말부터 해서 중국 관련주가 움직였지 않습니까? 뭐 엔터주든 컨텐츠 관련주든 화장 아니면 카지노 등등에서 많이 움직였었는데 그 이유가 한한령 해제의 가능성 그리고 리오프닝은 지금 이미 시작된 것이고 한한령 해제의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지난번 케이블 중국의 한 케이블사가 우리 한국의 드라마를 방영한다고 했다가 취소했던 부분 이런 부분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해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그리고 작년 말에 게임 관련해서도 대규모 상당수 많은 게임들을 해제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은 내년 시진핑 주석의 방한 가능성과 맞물려서 올해네요. 올해 초 시진핑 주석의 방한 가능성과 맞물려서 중국 모멘텀은 좀 더 커지기 때문에 관련된 엔트라든지 컨텐츠 게임, 카지노 같은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또 개별주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1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김우식 와우넷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